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18명이 사망했고 2만 293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어제 3만 62명에서 크게 감소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15,000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NSW주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레첸트 박사는 이러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PCR 검사보다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첸트 박사는 이 사례들은 분명히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또한 덧붙였는데요. 주 전역의 입원과 집중치료 입원은 각각 2,030명과 159명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오늘 사망자 18명 중 1명은 시드니 남서부 출신의 5세 미만 어린이로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사망자는 여성 6명과 남성 11명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상 확보를 위해 일부 환자를 공립병원에서 사립병원으로 옮기는 등 입원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잔 피어스 보건부 차관보는 몇 명의 환자가 옮겨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시드니 서부와 시드니 남서부의 집중치료실에는 코비드 환자와 비코비드 환자 등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호주 동부주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빅토리아주는 오늘 아침 34,808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를 기록했으며 2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818명이 입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NSW주 보건부는 예방접종 예약이 6만 3천 건이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GP 또는 약국을 통해 화이자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은 1학기 개학이 가까워짐에 따라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코비드19에 노출된 학생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테스트 투 스테이 시스템이 NSW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과는 온라인에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NSW주는 또한 슈퍼마켓이 계속해서 엄청난 직원 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식품 공급 직원에 대한 격리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공급망은 오미크론 변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쇼핑객을 향한 빈선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NSW주에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NSW주는 어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NSW주는 일요일에 3만 62명의 새로운 사례와 1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는 또한 신속한 항원 검사의 주문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팬데믹 릴리프 페이먼트에 대한 변경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테스트와 격리, 긴밀한 접촉 규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성 검사 후 격리로 20시간 이상 일을 못한 사람들에게 750불 지불이 제공됐지만 코비드19를 가진 사람을 돌보거나 가까운 접촉인 경우 7일 동안 손실된 작업에 따라 금액 규모가 표시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1월 18일에 발효되는데요. 다음 월요일부터 1월 10일까지 급속한 항원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페이먼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전에는 PCR 결과만 허용됐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공식 코비드19 케이스 번호에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움직이고 있고요. 빅토리아는 오늘 처음으로 적용시켰습니다. 팬데믹 릴리프 페이먼트는 코비드19로 진단된 적격한 근로자가 코비드19를 가진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연방 인프라 장관은 말했습니다. 최대 19시간까지 적어도 하루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450가 지원됩니다. 재정적 곤란 테스트도 도입될 예정인데요. 10,000불 이상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클레임은 센터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클레임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한편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조코비치가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에 소송을 낸 결과 승소해
즉시 이민 구금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의 대회 참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켈리 판사는 앞서 심리에서 조코비치가 백신 미접종 사유를 증명하라는 요구에 조코비치가 달리 뭘 더 할 수 있었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이후 계속됐던 조코비치의 억류는 해제됐습니다. 조코비치는 추방 대상자를 위한 구금시설에 그동안 격리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을 조코비치에게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심리는 조코비치의 변호인과 정부 측이 각각 2시간씩 변론하며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전 세계 백신 반대론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안 되는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코로나 상황과 팬데믹 릴리프 페이먼트 변경, 조코비치 석방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